처음엔 고마워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당연한 일이 되었죠. 그리고 제가 그걸 멈추자 왜 그러냐고 화를 냈습니다. 이 말, 누군가의 인간관계를 망가뜨린 바로 그 순간을 정확하게 설명합니다. 한쪽의 호의는 어느 순간부터 다른 쪽에겐 기본값이 되고, 심지어 그 기본이 지켜지지 않으면 분노와 비난으로 되돌아옵니다.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실 겁니다. 매번 먼저 연락해주던 친구, 밥을 사주고 선물도 해주고 일도 도와주던 그 사람. 그 호의가 단 한 번 빠지자 돌아오는 반응은 감사가 아니라 왜 요즘 나한테 신경 안 써? 내가 뭐 잘못했어? 이제 나랑 거리 두는 거야? 라는 따가운 눈총입니다. 그리고 이런 순간 우리는 깨닫죠. 내가 너무 줬구나. 이 사람이 이걸 권리로 착각했구나. 그런데 왜 이런 일이 반복될까요? 심리학자들은 이 현상을 심리적 익숙함에 의한 권리화라고 설명합니다. 미국 UC 버클리 심리학부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사람은 반복된 친절을 한 번의 감사로 끝내지 않고 기대되는 기본 행동으로 저장하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즉, 인간은 타인의 반복된 선의조차도 뇌에서 기대값으로 변환해버리는 습성이 있다는 거죠. 이건 단순한 사회적 예의 부족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뇌가 그렇게 작동하게 진화해왔기 때문입니다. 진화 심리학자 리처드 도킨스는 말합니다. 인간은 생존을 위해 타인의 자원을 최대한 이용하도록 진화했다. 즉, 누군가 나에게 계속 베풀면 뇌는 그것을 생존 자원 확보로 해석하며 그 관계를 전략적으로 이용할 방향으로 자동 전환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호의는 계속될수록 비용 없는 자원이 되고 그 순간부터는 공짜로 쓰이는 자산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점점 당신의 시간, 노력, 감정, 에너지까지도 권리인 것처럼 대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어느 날 이건 아닌 것 같아라고 말하는 순간 그들은 가장 먼저 분노하고 당신을 비난합니다. 왜일까요? 그들은 이미 당신의 호의를 나의 권리로 착각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건 실제 CEO들의 경험에서도 나타납니다. 일론 머스크는 초기에 친분으로 채용한 몇몇 직원을 해고한 적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 그들이 내 신뢰를 당연하게 여기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는 그 이후로 말합니다. 호의로 시작한 관계가 신뢰를 지우고 자격만 키운다. 제프 베조스 역시 비슷한 경험을 했습니다. 초기 아마존 운영 시절, 그는 주변 지인들에게 아낌없이 기회를 줬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그들은 기회를 기본 보장으로 생각했고, 심지어 성과가 나쁘더라도 나는 오래된 인맥이니까라는 태도로 행동했습니다. 그 결과 베조스는 모든 팀을 철저하게 실적 기준으로 재정비했죠. 그는 후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은 기본적으로 계속 받으면 착각합니다. 그게 호의인지 권리인지도 구분 못하게 되죠. 이쯤에서 과학적 근거를 하나 더 보겠습니다. 하버드 행동경제학 연구팀은 반복된 호의가 뇌에 미치는 변화를 측정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사람은 3회 이상 반복된 호의에 대해 감사회로보다는 기대회로가 더 강하게 활성화된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 3번 이상 똑같이 베풀면 그 다음부터는 기대 반응이 생성된다는 겁니다. 이때 호의가 중단되면 뇌는 결핍 반응, 즉 손해를 본 느낌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반응은 왜 안 해줘? 그동안은 다 해줬잖아. 이제 나랑 끝난 거야? 라는 불만과 분노로 표출되는 거죠. 이게 바로 인간 뇌의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처음에 기준을 낮게 주면 올라가도 감사하지만 처음부터 최고로 해주면 조금만 낮춰도 욕먹는다. 그리고 이 원리는 부자와 가난한 사람의 인간관계 차이에서도 그대로 드러납니다. 부자는 쉽게 도와주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이건 계약이고 이건 나의 시간과 자원이다라는 선을 명확히 그죠.
그래서 상대는 그것이 특별한 호의라는 걸 알게 되고 그에 대한 감사와 책임을 가집니다. 반면 가난한 사람은 좋은 사람으로 보이고 싶어 처음부터 너무 많이 줍니다. 도움, 시간, 감정, 돈까지. 그리고 상대는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그 사람을 이용 가능한 자원으로 분류하죠. 이걸 심리학에선 도움 중독자 셀프-SACRIFICER 신드롬이라고 합니다. 이 유형의 사람은 내가 도와줘야 내가 가치 있는 사람처럼 느껴진다는 심리가 강합니다. 그래서 상대의 감사보다 나 자신의 정체감을 위해 호의를 베풀고 결국 그 호의가 권리로 오해되며 상처받고 고립되는 상황으로 이어집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호의는 일회성으로 시작하되 그 의미를 명확히 전달해야 합니다. 이번 한 번은 내가 도와줄게. 다음부턴 너도 해봐. 이 한마디가 나중에 오해를 막아줍니다. 둘째, 일관된 경계 성경계 설정의 기술을 유지해야 합니다. 오늘은 해주고 내일은 안 해주는 것보다 처음부터 일관된 원칙을 보여주는 게 중요합니다. 호의는 보상 없는 거래가 아니라는 걸 명확히 하는 거죠. 셋째, 호의를 받는 사람의 태도를 관찰해야 합니다. 고맙다를 말로만 하는 사람, 혹은 아무렇지 않게 받기만 하는 사람은 이미 권리로 받아들이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기준은 단지 인간관계 유지가 아니라 경제적 성공과도 직결됩니다. 워렌 버핏은 말합니다. 인간관계에서 가장 큰 손해는 호의가 당연해졌을 때 생긴다. 나는 오직 자발적 책임과 대가가 오가는 관계만 유지한다. 버핏은 젊은 시절 자신이 투자로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로 쓸데없는 감정 노동을 안 했다는 점을 꼽습니다. 즉, 나의 선의를 낭비하지 않는 방식을 일찍 깨달았다는 것이죠. 우리는 언제나 선택해야 합니다. 호의를 줄 것인가 아니면 권리를 착각하게 만들 것인가. 결국 호의를 베푼다는 건 나의 자산을 공유하는 것입니다. 그 자산은 감정일 수도 있고 돈일 수도 있고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지속될수록 상대는 그걸 내가 마땅히 해야 하는 것으로 인식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인간 뇌의 작동 원리이고 호의가 권리로 전락하는 진짜 이유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왜 인간은 반복된 호의를 권리로 착각하게 되는지, 그리고 실제 부자들의 관계 유지 방식까지 알아봤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호의가 권리로 바뀌는 신호를 짚어보고 그에 현명하게 대처하는 법과 진짜 부자들의 인간관계 유지 전략을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 1. 호의가 권리로 바뀌기 직전에 나타나는 신호. 1. 너 요즘 왜 그래? 라는 말이 늘어난다. 당신이 예전처럼 챙기지 않자 상대는 감정을 흔듭니다. 이 말은 사실상 왜 나한테 계속 잘해주지 않느냐는 불만의 위장 표현입니다. 넌 원래 그런 애 아니었잖아. 당신의 호의적 행동을 당신의 인격으로 고정시켜 놓은 겁니다. 바뀔 자유를 박탈하고 과거의 당신을 인질로 잡는 표현이죠. 3. 요청이 아니라 지시처럼 들릴 때 이번에도 좀 부탁해가 아니라 그건 내가 해야지라는 뉘앙스가 섞이면 이미 호의는 의무로 변질된 것입니다. 4. 당신이 피곤하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한다. 당신 내면에서 이미 감정 노동의 고갈이 시작된 겁니다. 죽어도 기분이 좋지 않은 관계는 반드시 점검해야 합니다. 2. 진짜 부자들은 호의를 어떻게 지킨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부자는 냉정하고 인간관계에 정이 없다고. 하지만 진실은 다릅니다. 그들은 호의라는 자산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걸 함부로 낭비하지 않을 뿐입니다. 일론 머스크는 중요한 사람을 테스트할 때 의도적으로 작은 거절을 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번 회의는 내가 바빠서 못 도와줘. 이건 당신이 스스로 해봐야 할 일이야. 이런 말을 던졌을 때 그 사람이 불쾌해하거나 거리감을 느끼는지 본다는 거죠.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내 호의 없이도 나를 존중할 사람인가를 가려내기 위해서입니다. 워렌 버핏은 인간관계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나는 사람을 돕는다. 단 그 사람이 고마움을 책임으로 느끼는 경우에만. 고마움을 당연함으로 느끼는 사람은 내 삶에 둘 자리가 없다. 그는 실제로 수십 년간 가까이 지낸 사람들과도 동과 감정이 얽히는 순간 선을 긋고 거리두기를 선택해왔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호의는 소중한 자산이다. 현금처럼 신중하게 써야 한다. 빌 게이츠 역시 비슷한 철학을 갖고 있습니다. 그는 재단 활동이나 기부를 통해 수많은 도움을 주지만 사적인 관계에서는 베푸는 행위를 거의 하지 않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사적인 관계에선 내가 도울 이유가 아니라 상대가 성장할 기회를 봐야 한다. 왜냐하면 내가 주면 줄수록 그들은 스스로의 자립성을 잃게 되기 때문이다. 3. 착한 사람이 가장 많이 망한다. 이 주제는 사실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내가 너무 착해서 손해봤다. 그냥 못되게 굴 걸 그랬다. 내가 안 도와줬으면 이렇게 안 됐을 텐데. 그런데 이건 단순히 성격 문제가 아닙니다. 뇌과학적으로도 착한 사람일수록 손해보는 이유가 명확히 나와 있습니다. MIT 뇌인지과학연구소 실험 결과 착한 사람일수록 상대의 감정에 과잉 반응하고 거절이 뇌의 스트레스로 인식되며 갈등 회피 회로가 더 발달되어 있다고 밝혀졌습니다. 결국 이런 뇌 구조를 가진 사람일수록 남이 부탁하면 애노를 외치는 것이 불안, 불편, 죄책감으로 연결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 말도 기억해야 합니다. 착한 사람은 살아남을 수 없다. 다만 선을 잘 지키는 사람은 존경받는다. 호의가 권리가 되기 전에 착한 사람은 거절의 기술을 익혀야 합니다. 4. 호의를 현명하게 관리하는 3가지 기술. 1. 조건 없는 도움은 반드시 문장으로 마무리하라. 얘 이번엔 그냥 내가 도와줄게. 다음부턴 내가 해봐. 단호하지만 부드럽게 관계를 해치지 않으면서 선을 긋는 방식입니다. 이 반복된 도움은 문서화하라. 직장에서 특히 유효합니다. 이메일 메시지, 구두 요청 기록으로 남겨두세요. 나중에 그건 내가 알아서 했던 거잖아 라는 말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감정적 호의가 아닌 행동의 기록으로 관리하라는 의미입니다. 3. 관계의 재계약을 시도하라. 한번 관계의 틀을 깼다고 해서 다 잃는 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말해보세요. 우리 지금까지 내가 주로 도와줬는데 이제부터는 서로 역할 나누자. 나도 요즘 여유가 없어. 이 말을 들었을 때 상대가 기분 나빠하면 그 관계는 이미 당신의 호의를 권리로 인식하고 있는 중입니다. 반대로 그래, 맞아. 미안했어라면 그 관계는 다시 세팅이 가능합니다. 5. 가장 똑똑한 호의 전략 이기적으로 베풀기. 많이들 오해합니다. 호의는 무조건 이타적으로 해야 한다는 신화에 빠져 있죠. 하지만 성공한 사람들은 호의를 전략적으로 쓴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상대가 책임을 질 수 있는 사람인지 확인한 뒤에 베풉니다. 받은 사람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 선순환할 가능성이 있는지 봅니다. 관계의 지속성과 신뢰를 장기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인지 점검합니다. 이게 바로 이기적인 호의입니다. 즉, 나의 에너지와 리소스를 더 나은 방향으로 증폭시킬 수 있는 사람에게만 투자하는 방식입니다. 마무리하며, 호의는 나쁜 게 아닙니다. 오히려 세상을 따뜻하게 만드는 가장 강력한 힘입니다. 하지만 호의를 지킬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그 호의가 상처가 되지 않습니다. 절대 잊지 마세요. 호의는 줄수록 좋아지는 게 아니라 제대로 써야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기억해야 할 한 줄.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압니다. 그 순간부터 당신은 자산이 아니라 자판기가 됩니다.
이제는 당신의 감정, 시간, 돈, 에너지를 지키는 사람이 되세요. 부자가 되려면 당신의 호의부터 보호해야 합니다. 댓글로 여러분들의 생각을 알려주세요. 지금까지 더리치랩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